지금까지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옛말에 왜 딸은 부잣집에서 데려와야 되느냐부터 했는데 하지만 부잣집 딸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잣집 딸 중에 좀 못된 딸들 있잖아요. 최근에 비행기 사건 이렇게 꼭 부잣집 딸이라 해서 그런 건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은 아주 튼튼한 친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일수록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어머니처럼 아예 친정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컸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아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엄마 본인의 마음이 상당히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든 거죠. 내가 동창보다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난 것도 아닌데 그 자존감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하지만 엄마라면 그거를 명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8세 이전에는 특히 아이가 세타파의 상태에 자주 머무르는 시기에는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13세, 15세 이후. 10세 이전에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속마음을 담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속마음이 이게 인간의 진화 단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두뇌가 이성이라는 것, 사고력이 생기는 것으로 가는 이게 이제 매슬로우의 그 5단계 욕구, 8단계 욕구서라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쫙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째, 생존에 대한 것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없다. 내 주변에 나를 사기칠 놈이 없다. 내가 먹는 음식은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내가 뭘 즐겨볼까로 비로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세 이전에, 12세 이전에 그 아이가 뭐를 여기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13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뭘 확보해야 되느냐? 나는 내가 삶에 있어서 불안과 공포가 없다. 이게 언제 확보해야 되냐면 3세 이전에 이게 세팅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정애착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안정애착이 되면은 내 삶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게 없진 않죠. 없진 않는데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성이 발달된 이후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소한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갔을 때 세상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 생존을 담보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뭘로 해야 돼요? 대뇌 피질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일찍 들어가게 되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항상 이 상태야. 나는 남편도 돈도 안 벌어오고 보험도 든 게 없는데 저 옆집 여자는 보험을 5개나 들었대. 종신보험까지 들었대. 그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데. 근데 자기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불안한 거죠. 그 상태에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애한테 이게 전수가 됩니다. 공포불안. 속마음, 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걸 비구드 언어가 전수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컸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사기쳐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도망간 거야. 해외를 만약에. 그러면은 그 엄마가 머릿속에 세팅되는 게 뭐예요? 가족도 믿을 놈이 없구나. 나는 언제 사기당할지 몰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두뇌가 진화하다 보니까 살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불공정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 나를 경멸하는 사람, 이런 대인관계가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동물들은 맹수가 쫓아올 때하고 그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
고기를 볼 때만 이것 두 가지 편도체하고 뇌섬유업이 활성화되는데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이것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가 자기의 위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웃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속마음이 그런 불안 상태가 있을 때 계속 그 셋업파인 아이가 그거를 전수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 두 단계를 엄마로부터 전수를 받기 때문에 이 쾌락 중독 단계로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쾌락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을 몰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친구 중독당했다, 중독됐다 하고 이 친구는 참 몰입력이 좋아. 이거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뭐냐? 좋은 것에 중독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몰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쁜 것에 중독이 되면 그것은 그냥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술만 먹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책만 봐. 책을 안 보면 그 입안에 가시가 돋쳐. 책을 안 읽으면. 그 안 주무는 사람가 쓴 거 있잖아요. 그걸 이 나쁜 놈이 중독됐네. 이런 사람 있어요? 책 읽기 좋아하는데?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것에 빠지느냐 나쁜 것에 빠지느냐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가 뇌섬유하고 편도체가 불안한 상태로 자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안정애착이라고 얘기했고요. 2단계까지는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존감. 왜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일단 만족지은 능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참지를 않아. 왜 안 참냐면은, 그러니까 2단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이 뇌섬유업이 발달된 그 사기꾼에 예민한 두뇌로 바뀌어버리냐면, 엄마 아빠가 사소한 약속을 안 지킬 때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절대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들어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사실 아빠 월급이 너 그거 사줄 만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 남편의 월급이 적다라는 거에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야. 이미. 근데 자식 새끼까지 비싼 걸 사달라고 그래. 갑자기. 그랬을 때 이게 그게 설명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걸 지금 해줄 수 없고 내가 한 3년 적금을 부어야 이걸 사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 순간에 남편에 대해서 짜증이 났던 게 자식한테 딱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쓰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응?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옆집 누구는 그런 거 없이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떨어뜨립니다. 그 아이의 수치심을 주게 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만족지역 능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만들지 않느냐면은 이상하게 약속이 계속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자식하고 약속을 하면 까먹어버려요.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자식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 어리니까. 근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집사람 있는데 이 특이하게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자기가 말을 하기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자기를 굉장히 막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막 안 했고 막 약속도 뭔가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자기가 충분히 인식을 했는데 아직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덜 이전에 기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른들의 착각이 뭐냐면은 나이가 어릴수록 뇌세포는 기억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그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두뇌 깊은 곳에 저장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사소하게 약속을 어겼던 엄마, 그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을 폭발시켰던 엄마의 기억이
무의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무의식으로 저장된다는 게 이제 뇌섬유와 편도, 중뇌, 간뇌, 그 다음에 온몸의 세포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언제쯤에 문제를 발생시키냐? 자, 이제 뭔가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확보가 되지 않았죠? 생존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공포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여성이 오르가즘에 오를 수 있는 조건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과 로맨틱한 분위기. 그게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 로맨틱한 분위기. 아니, 남자가 사기꾼이면 로맨틱해질 수가 있나요? 남자가 사기꾼인데? 그 남자가 믿을만 해야 되거든요. 나를 사기칠 남자가 아니야, 최소한. 그래야 내가 마음을 열지. 그런데 뭐냐면은, 그게 어렸을 때 이거 두 가지의 그 시달리는 엄마로부터 그걸 전수받은 애는 이상하게 그때부터 몰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몰입이 안 돼요. 집중 시간이 짧아져요. 왜 그럴까요? 언제 호랑이가 나를 덮칠지 모르거든. 이게 무의식 속에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항상 쳐다봐야 돼. 하다가 쳐다봐야 돼. 왜? 누가 나를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저게 사기꾼일 수도 있거든, 선생님이. 공부하는 게 속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자기 무의식과 두뇌와 세포에 저장된 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뭐를 공격을 해요? 이성적인 두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에 몰입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여기서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는 건 제가 눈치코치라고 썼지만 어떤 단어의 그 뜻을 파악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 단계, 이 삼각형 안이 이게 인간적인 단계거든요. 여기가 동물적인 단계. 그러니까 동물적인 단계에서 인간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건 지속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게 되는데 이게 바로 8세 이전에 엄마의 태도가 전수된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끊어주세요.